드렸는데요. 오늘 운동치료 전문가 김선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하는 운동을 좀 피해야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실내 운동은 면역력과 관계가 깊은 체온을 올려주고 또 어르신들한테 부족해지기 쉬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틈틈이 실내 운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함께 하시면서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는 법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확진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또 격리돼 있는 사람은 더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티벗을 통해서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실 분들 가능하고요. 또 성금도 계속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060-707-1234로 가능하시니까요. 참여해 주십시오. 네, 일선에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이 네. 많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저희 티버스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적 십자사와 KBS가 함께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천은미 교수님께서 정말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파력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의 걱정을 좀 줄여주시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많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별로 경미하다 보니까 모르고 전파를 시키는 게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사스의 한 100배, 1000배 정도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만 있어도 감염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고, 아직도 완전한 연구가 된 건 아니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겁이 많이 납니다. 의료진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안심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파력은 상당하지만 그렇죠. 네. 그 중증도라 그러나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는 그렇게 높은 상황인 것 같진 네. 않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지만 지금 사망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기저질환자거나 예. 연령이 높은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증상이 생길 때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집에서 조금 진료를 보지 않더라도 본인 상태를 체크하면서 네.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치사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뭐 감기처럼 훌쩍 앓고 지나가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세상을 떠나시는 네. 분들의 소식이 들려서 또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모두 입원을 한다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치사율이 60대 이상이 되면 한 3% 정도 나오고요. 네. 70대가 8%. 80대가 15%입니다. 40대 미만은 사망률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당뇨라든지 활동을 안 하는 질환을 가진 고령자께서는 병원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일반인들께서는 감기처럼 잘 개인위생을 지키면서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나친 걱정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방심도 금물입니다. 예방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이 위기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어나는 숫자도 보지만 그 확진자 수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완치된 분들의 수를 맞습니다. 늘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막 200명씩, 300명씩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오한진 박사님. 시간이 좀 그러게요. 걸릴까요? 지금 현재 완치돼서 나가신 분이 26분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는데, 이제 점점점 늘어나시겠죠. 더더욱이 이제 확진자 중에 중증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치자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안심이 다만 중요한 되네요. 것은 하여튼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네. 확산세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손님들 함께 하셨는데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마음이 표정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뭐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물어보시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전파력이 정말 빨라서 정말 무서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이게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도 폐가 손상이 돼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단체방 같은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아,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완치 완치돼도 후에도 폐가 폐 손상을 엄청 주더라. 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네. 교수님한테 천 물어보고 교수님? 싶거든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겨우 2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폐질환을 오래 앓아서 후유증이 남는 걸 폐섬유화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국내에는 아직 당연히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폐섬유화증에 대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로 상기도에서 전염이 되는 질환이고 폐렴이 오더라도 대부분 좋아지거나 아주 극한 경우에만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말씀 이렇게 들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극복하시면 됩니다. 전혀 폐섬유화증에 대한 그런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설령 확진자로 판정이 나더라도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네. 좋겠습니다. 아유, 전원주 선생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아니 저는 밤낮 웃고만 살다가요. 네. 요즘 뉴스만 보면서 굉장히 서글픈데요. 특히 또 고령자 나올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폐가 좀 약하든가 폐렴을 앓던 사람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느끼는 건데 제 주위에 폐렴을 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코로나에도 취약한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게 폐질환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또한 고령자에서 기저질환 중에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대남병원 통한 사망자들을 보시면 만성 폐질환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흡연을 오래 하신 경우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좀 더 조심을 하셔서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꾸 보도를 통해서 이제 기저질환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두려우신 모양이에요. 오 박사님, 이게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유의하시면 좋을까요? 네, 기저질환 하니까 뭐 모든 질병을 가진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이런 질병을 앓으시면서도 치료를 잘 하셔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뭐 천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어쨌든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제 조금 걱정이죠. 사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정말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런 분들이나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들은 좀 걱정이 그렇죠. 되지만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같이 일반적인 치료를 잘 받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앓고 나면 폐가 다 망가진다. 이게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들고 SNS로 너무 많이 도는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꺼주세요. 꺼주세요. 네, 그건 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 네,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이 있어서 잘 이겨내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이 혹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또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번 주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당분간 좀 부모님 찾아뵙는 거 자제하면 어떨까, 전화로 안부드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화 안부하시고 네. 용돈 보내드리고 대면하시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이런 거 좀 그렇죠. 뒤로 미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뭐 즐겁게 마음을 먹으려고 애는 쓰는데 요즘 뉴스 보면서 완치돼서 나왔다는 사람만 들으면 그냥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야 네, 하는 요즘입니다. 빨리빨리 하루속히 이게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근데 요즘 저는 교수님 이게 참 제가 좀 약간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른 기침을 좀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괜히 좀 추웠다 이러면 좀 콧물이라도 이게 드는 게 나온다. 아닌가. 또 어떻게 바깥에 있다 안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콧물이 나잖아요. 맞아. 콧물이 지금 야 내가 이거 또 확진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 이게 과연
그걸 모르겠더라고 중심을.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코로나가 내가 감염이다 또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자책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는 게 이만기 교수님처럼 튼튼의 아이콘께서 네, 천하장사께서. 예,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정말 모두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무서워. 예. 어떻습니까? 이 가벼운 기침만 해도 괜찮아 하고 주변에서도 또 경계를 하거든요. 코로나19는